안녕하세요. 메콩강 오리알 라오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라오스 유통 상황에 대해서 좀 고민했던 부분을 얘기해 보려 합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 한국 상품 전시장을 열고 가져온 물건을 이제 다 진열해서 매장이 오픈된 다음에 이제 이 물건을 어떻게 팔아야 되나 해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 한 일이 비엔티안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시장 몇 군데를 다니면서 도매상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결과는 도매상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조직을 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비엔티안 시장을 다 구석구석 돌아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니까 이 라오스에서 한국 상품 팔아먹기가 그렇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라오스 사업에서 물류가 힘들다고 하지만 물류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유통 조직을 찾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물건을 보내줄 수 있는데 일단 한국처럼 원활하게 돌아가는 도매상 조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도 잘 알려진 비엔티안 야시장 그리고 아침 시장에 자주 나가봤는데요. 가보면 태국 상품이나 중국 상품하고 한국 상품이 가격 면에서 경쟁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실제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라오스 국립대가 있는 반동독이라는 마을에 시내에서는 좀 떨어져 있지만 거기에 그럴싸한 매장을 만들어 놨는데 손님들이 잘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을 돌다 보니까 이제 가격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태국 상품, 라오스 상품, 또 중국 상품 이렇게 가격을 보다 보니까 저는 나름대로 한국에서 한국 상품을 가져올 때 정말 저렴한 물건, 퀄리티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유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정말 낮게 책정을 해서 가져왔는데 그것마저도 최고가 상품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가지고는 이쪽에서 경쟁을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죠. 도매상도 찾기 힘들고 가격 경쟁력도 없는 한국 상품을 어떻게 팔아야 될 것인가 정말 난감했습니다. 라오스에 와서 가장 힘든 점 하나가 날씨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것이 좀 생활화가 되어 있는데요. 날씨가 걷기에 진짜 만만치 않았어요. 시장을 돌아다닐 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간에 도보로 시내를 돌다 보면 걸어다니는 사람은 정말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무실에 돌아와 보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은 이제 시원한 에어컨 밑에 앉아서 페이스북을 하는 거죠. 이제 핸드폰을 들고 페이스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우리 한국 직원들 같으면 매장 디스플레이도 좀 만져보고 청소도 하고 먼지도 닦고 이런 자발적인 일을 할 텐데 라오스 직원들은 왠지 모르게 지시하지 않는 상황은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을 보고 있거나 유튜브를 보고 있는 직원들한테 뭐라고도 할 수도 없는 게 저희가 이제 광고를 내고 있으니까 페이스북 광고를 내고 있으니까 페이스북을 보면서 이제 한 명이라도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댓글을 달아줘야 되니까 또 페이스북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못했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낸 게 가만히 노는 것보다는 좀 움직이려고 그러면 홍보물이라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라오스 국립대가 있는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인쇄소를 찾았습니다. 마침 베트남 사람이 하는 인쇄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스터 가게 정도 수준 되는 그런 가게가 있어서 그 친구하고 손짓발짓으로 대화를 해가면서 이제 홍보물도 만들고 포스터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홍보물을 들고 야시장이랑 달라싸오에 이제 주관에 나가서 새벽에 나간 건 아니고요. 주관에 나와서 이제 홍보물도 뿌리고 그리고 라오스 국립대 주변에 있는 상가 매장이나 대학 안에 이제 포스터를 이렇게 갖다 부착도 해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많이 없어요. 손님이 오질 않아요. 정말 효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건 라오스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전단지 만들거나 발로 뛰어다니면서 홍보할 필요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가서 한두 번 하는 건 좋지만 무작위로 홍보물 뿌리는 거는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뭐 역시나 뭐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거는 페이스북으로 광고를 좀 하시면 되겠다, 홍보를. 그래서 혹시 라오스에 지금이라도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거나 지금 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꼭 페이스북으로 광고하는 방법을 좀 배워두십시오. 이건 꼭 필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을 다니면서 도매상을 찾는 방법도 실패를 하고, 또 직원들 노는 걸 꼴보기 싫어 가지고, 솔직히 꼴보기 싫어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해봤는데 그것도 실패를 하고,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틀어박혀서 좀 기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화장품을 갖고 올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라오스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수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장품 아줌마 시스템을 좀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국부터 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라오스에 이제 한국 화장품 아줌마들의 그런 판매 조직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년대 80년대 우리 어머님들이 자그마한 가방에다가 화장품을 잔뜩 담아서 온 동네방네 다 돌아다녔잖아요. 뭐 높은 동네도 다 가보고. 근데 라오스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동력이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어머님들하고 비교했을 때 작은 가방 하나를 오토바이 뒤에다 실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겠구나, 빠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이제 국수집, 미자문, 뭐 이런 가게들이 정말 많아요. 그 대부분의 여성들이 뭐 부업을 하든 뭐 소규모 가게를 하든 다 일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뭐 남편 월급으로 뭐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한국 화장품을 사기 위해서, 보통 일반인들이 화장품을 사기 위해서 주간에, 그리고 업무가 끝난 다음에 우리 매장을 찾아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찾아가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뭐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찾아가든지, 화장품 가방을 메고, 우리 물건 가방을 메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카탈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방문 판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한국의 네트워크 시스템인 방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좋다 그러면 화장품 아줌마 시스템을 한번 라오스에 접목을 해보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계획안만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뭐 접목을 해보지 못했죠. 6개월 만에 제가 일했던 회사가 철수를 했기 때문에 그 계획안은 그냥 계획 그 자체로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여기 와가지고 장사 안 되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한국 기업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홀로 된 메콩강 오리알이 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물건을 내가 가져와서 파는 것보다는 여기에 많이 와 있는 한국 매장들이 있다. 이제 화장품을 예를 들어볼게요. 많은 화장품 가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 같은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물건을 가져올 게 아니고 내가 유통조직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물건을 판매를 대행해 주자, 이런 계획을 이제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페이스북 광고에 대한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홍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주머니들을 모집하고 이런 우리 유통 조직에 이제 끌어들일 수 있는가라는 이제 계획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몇 분들한테, 제가 아는 지인들하고 또 이런 데 관심을 보이는 분들하고 좀 이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투자가 되거나 일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게, 라오스가 확 변하든가 아니면 정말 대박 상품, 한국 상품이 만들어져서 동남아에 그 상품이 열풍이 불어서 막 가만히 있어도 팔리지 않는 이상은 유통 시스템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매장을 열어놓고 라오스 손님들이 와서 한국 상품을 사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변함없이 어떻게든 한국 상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조직을 비엔티안에, 라오스에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라오스의 물건을, 뭐 좋은 물건, 싼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국의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를 많이 만나봤습니다. 가서 사장님, 제가 지금 라오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 제품을 라오스에 좀 팔아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라오스 청판권을 주십시오 하면 10명 중에 7명, 8명은 오케이 합니다. 거의 다 대부분 오케이, 고마워 이렇게 가져가라고 합니다. 청판권. 그런데 제가 태국이나 베트남, 옆에 뭐 캄보디아에 제가 청판을 하겠다라고 그러면 잘 주지 않습니다. 왜? 벌써 시장이 규모가 되고 비전이 있는 지역은 다른 사람들이 다 청판 차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라오스는 가능하냐면 시장을 알지 못해요. 라오스라는 나라 자체를 제조업체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버린 자식입니다. 가보면 라오스 청판권 태국 하는 분이 같이 한다고 가져갔는데 라오스 청판권 베트남 하는 분이 같이 한다고 가져갔는데 소위 말하는 라오스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에 끼워 팔기 시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조직을 만들고 나면 어쨌든 물건을 소싱해 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결론을 얻어냅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라오코리아는 왜 못했을까? 사실 저는 라오스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하는 일이 있어서 한 달 라오스, 한 달 서울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연속이 되질 않습니다. 온라인 이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온라인 사업은 어디 가서든 뭐 노트북만 있으면 하니까 그 사업은 연결이 되는데 오프라인에서 움직여줄 토대가 라오스에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일을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라오스에 저와 좀 생각이 좀 같은 분이 있으면 좀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내가 라오스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온라인은 내가 할게. 그러면 라오스에 상주하고 계신 분이 오프라인 쪽에서 시스템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만 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화장품 아줌마라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화장품 팔던 그 아줌마 이 얘기를 하고 있어. 한국에도 다 없어졌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화장품 아줌마가 없어진 게 아니고 발전했을 뿐이다. 지금은 한국의 화장품 아줌마라는 용어가 사라졌지만 뷰티 코디네이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을 다 하고 계십니다. 아주머니에서 약간 나이가 젊은 분들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 시장의 크기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조 원 이상이 넘어가는 시장입니다. 지금도 좋은 상품, 특히 대기업의 상품이 아닌 중견기업들의 상품이 많이 뷰티 코디네이터들에 의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사라져버릴 것 같았던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은 지금은 개인 사업자가 돼서 개인 사업자 명의로 작은 카트를 끌고 지금도 한국의 동네방네 집집마다 구석구석 누비고 있습니다. 야쿠르트라는 회사는 그 시스템이 최고의 자산일 겁니다. 그러면 제가 70년대 80년대에 똑같은 한국의 화장품 아줌마를 여기 와서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국 화장품 아줌마들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한국인들, 한국 상품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유통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정말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화장품 가져오신 분은 화장품 유통 조직을 찾아내야 되는데 저와 같은 똑같은 고민을 갖고 계실 거예요. 도매상 찾을 수도 없고 매장 열어놓고 손님 기다려보니 안 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한 액세서리 가게를 만들어 놨다. 그분도 손님 안 찾아옵니다. 조그만한 전자제품 가게를 만들었다. 손님 안 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제품 수입을 하든 화장품 수입을 하든 액세서리 수입을 하든 한국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아줌마 조직 같은 방판 조직 같은 한국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딜러망을 구축해야 된다. 그것을 한 개인이 한다는 것은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라오스 한인 교민 카페를 만든 이유도 그중 한 가지입니다. 저와 그리고 또 생각이 같은 분들이 좀 만나서 토론을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을 하나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 어떤 상품이 들어오더라도 그 시스템을 통해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아직 그 정도 규모의 지금 시장이 뭐 되질 않죠. 왜냐하면 교민이 뭐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뭐 단일화된 시장은 만들 수 없겠지만 최소한 온라인과 유통조직은 뭐 획일화된 유통조직은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기서 뭐 제 말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유통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는 절대 여기에 물건 가져오지 않고 여기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설령 돈이 있더라도. 물건 가져오는 순간 저는 분명히 그거는 여기서 재고로 남고 손실로 발생한다는 게 라오코리아의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라오스에 오셔서 창업을 하시는데 식당이나 이런 서비스업이 아니고 화장품이나 한국 상품, 옷 이런 거를 판매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유통조직을 확인하지 못했으면 물건 가져오지 마십시오. 백화점이든 자기 개인 매장이든 매장을 열어놓고 한국 상품 가격을 놓고 라오스 손님이 제 발로 찾아와서 아 한국 상품 좋아요 하고 구매해 줄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좀 이른 시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찾고자 하는 방법이 유통조직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너 다단계 하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한국 화장품 아줌마들이 활부도 했고 그들 나름대로의 친밀성, 동네방네 구석구석 누비면서 거의 페이스 대 페이스 안면으로 다 물건을 팔았거든요. 라오스는 그런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나라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뭐 있을지 모르겠네요. 뭐 오프라인에서 우리 뭐 카페 회원들 미팅할 때 좀 이 얘기 나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유통조직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라는 거. 물건은 가져왔는데 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꼭 새겨들으시고 자신의 물건 가져올 때 꼭 도매상 내가 어디에 물건을 유통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